자, 다섯 번째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기술 지문이 나와 있어요. 기술 지문은 특히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글의 종류 중에서도 설명문에 가까운 지문이어서 그래.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에 전달해서 읽는 사람을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읽을 때 많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보통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철학 지문들, 이 세 가지 지문들에 초점 맞춰가지고 읽는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면 아마 독해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내용 이야기해보고요. 들어가 볼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 지문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 수능 지문은 흐름이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 이 글도 마찬가지로 수능 기출 지문인데 흐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아마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정보들은 너희가 다시 한번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첫 번째 문단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의 주어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인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현재의 위치는 GPS를 통해 이용하여 찾아낸다라는 말 나와 있지. 뭐가 주어니? 바로 요거죠. 스마트폰 현재 위치. 자, 그러나 신뢰와 같이 오케이, 뭐 나왔어? 그러나 나왔지? 자, 뭐 잡아야 될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같은 내용,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이라는 거겠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까? 네, 차이점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차이점. 자, 신뢰와 같이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 자, 그럼 내용 잡아보자. 어려운 곳이라 나왔지?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 GPS를 사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거, 색깔 좀 바꿔서 요 앞에는 뭐가 된다? 실외가 되고요.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될까? 실내가 된다는 것. 즉, 위치의 다름을 통해서 GPS를 사용할 곳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라는 걸 이용하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려운 곳에서는 인접 기지국을 활용하여 알아낸다. 어떤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위치가 수신되면 그 스마트폰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고 수신 가는 거리를 반지름을 하는 원형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지역을 위치 추정 범위라고 한다. 한 기지국의 수신 가는 거리는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에 이른다 라고 나와 있네요. 보시면 어디부터?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해당이 될까? 네, 바로 인적 기지국을 활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니? 바로 특징이죠. 즉, 두 번째,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위치 파악과 관련돼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나와 있는 내용이지. 그 다음, 그런데 같은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 다른 내용이 나올 거야. 만일 두 기지국에 한 스마트폰의 전파가 수신되면 오케이. 뭐 나왔어? 요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느낌은 딱 잡아야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다르다고요. 그럼 앞의 내용은 뭘까요? 색깔 좀 바꿔볼게요. 즉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요 앞에 나왔던 거. 요 앞에 나왔던 내용은 방금 나왔던 이 내용,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어떻게 다른 걸까? 즉, 앞에 나왔던 내용은 하나의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전파가 수신될 경우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런데 뒤 같은 경우는 네, 2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전파가 수신됐을 경우 어떤 다른 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글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뭐 하고 있다? 글의 흐름이 여기에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스마트폰은 그림 1의 음영 영역, 즉 두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아, 중첩이라 본대요. 자, 따라서 하나의 기지국을 사용할 때보다 위치 추정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실제 통신사에서 통화가 끊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신 가능 지역이 서로 중첩되게 되면 기지국을 설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지국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기지국의 배치 형태에 따라 중첩 영역이 달라지므로 이 방법으로 위치 추정 범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다. 봤더니 뭐 나왔지? 그러나 나왔지. 내용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있대요? 줄이기 어려운 점이 있대요. 뭘 갖고 있는 거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내용 잘 잡아가야 돼. 다시 한번 첫 번째 문단 뭐 나왔었지? 자,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요, 현재 위치였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줄을 뭐 있었지? 그러나. 그럼 같은 내용, 다른 내용? 다른 내용 나왔었죠. 즉, 실외와 실내에서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 문단에 뭐 나왔었지? 그런데 나왔었지? 글의 흐름은 바뀐다, 안 바뀐다? 글의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앞에 같은 경우는 기주국 하나에서 전자파가 수신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면 두 번째 문단부터는 두 개 이상의 기주국에서 스마트폰의 전파가 수신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근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 경우에 뭐가 있다? 네,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기지국의 숫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두 개 이상의 위치 범위가 중첩됐을 경우에 일정 수준 이하로 뭐하기 어렵다? 줄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대요. 모든 글은요.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했었지.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해결책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가자고요. 전파 세기와 거리 관계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해결책이 되는 거지. 기지국의 숫자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하자는 거니? 전파 세기와 거리를 가지고 위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보자는 거지. 이상적 상황에서는 전파의 세기는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수신된 전파의 세기를 알면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 나오겠죠. 대기의 습도 등 전파가 전달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기지국에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다. 오케이. 이와 같은 뭐가 있다는 거야? 네,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그러므로 단순히 전파의 세기만으로 정확한 거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파 전달 환경이 같다면 특정 시간에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거리에 따라 변화되는 비율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비율로부터 스마트폰과 각 기지국의 거리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전파 수신 여부만을 이용할 때보다 위치 추정 범위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자, 여기 봤더니 뭐가 나온 거야? 네, 전파 세기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온 거지? 봤더니 거리를 따졌을 경우에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자,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요. 전파의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대요. 자, 이상적 상황에서는요. 뭐가 달라질 수 있대? 전파의 세기가 일정할 수가 없대. 그래서 뭘 활용한다면 전파의 거리를 활용한다면 좀 더 뭐 할 수 있다? 네, 위치 추정 범위를 좀 더 줄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지. 보시면 어디부터요?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요. 세기하고 거리가 각각 서로를 완벽하게 뭐 할 수 있다? 보완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 예를 들어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동일하다면 그림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수신 가능 지역이 겹치는 영역에서 두 기지국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 위치한다. 이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범위가 된다. 이론적으로 기지국이 세 개일 경우 각 기지국에 수신된 스마트폰의 전파 비율과 그에 대응하는 각 기지국의 상대적 거리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한 점이다. 이 점이 스마트폰이 정확한 위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지국과 주변 건물의 배치 등 영역에 따라서 정도의 오차가 나타날 수가 있다. 얘도 오차를 지닐 수밖에 없대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에는 첫 번째 1번 GP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 그런데 뭐가 있대? 실내에서는 어렵대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지. 두 번째 2번 인적 기지국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대?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대요. 됐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대요. 어떤 경우? 두 기지국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대? 전파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 자,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대?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대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도 뭐가 있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 글을 정리할 때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기본적인 글의 흐름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 글의 뼈대가 무엇이고 그 뼈대가 아닌 살덩어리들은 무엇인지를 너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야. 됐죠?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봤더니 뭐가 나와 있냐면 일치 문제하고 톡톡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추론 문제가 나와 있죠. 톡톡 문제가 아니라. 자,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고, 추론 같은 경우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지. 이때 유사한 것들이라는 건 비슷한 단어를 찾거나 아니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또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선택지에 또는 지문 속에 각각 포함되거나 포함될 수 있는지 이걸 따져주는 게 추론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그 정도 내용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치 추정 범위는, 자, 위치 추정 범위라는 거 나왔지? 자, 우선 문단의 위치는 어디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스마트폰과 기지국의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수신 가능 지역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형 지역이다 라고 나와 있지. 자, 이거 뭐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개념 설명 부분,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네, X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기지국의 수신 가능 거리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자, 수신 가능 지역이다, 가능 거리가 나와 있는 거 몇 번째 문단이지? 똑같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 읽어보시면요. 자,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에 해당이 된다는 말만 나와 있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X가 되고요. 3번, 전파의 세기는 전파가 전달되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자, 전파 세기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나요? 자, 살펴보시면 네,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러면 해당하는 문단의 위치 찾았으니까 세 번째 문단 가서 읽어주면 되겠지? 읽어보시면 전달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네, 거기 나와 있죠? 비율이 동일하다고요. 네, 어렵다 뒷부분. 그렇기 때문에 5가 되고요. 그 다음 4번,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동일하다면 두 기지국 사이의 중간 지점이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된다라고 나와 있지. 자, 보시면 뭐가?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이란 말 나와 있지.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뭐 해보자? 확인해 보자고요. 몇 번째 문단에 얘가 나와 있나요? 보시면 네, 바로 세 번째 문단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 네, 확인해 보시면 전파된 세기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기지국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각각의 기지국으로부터의 스마트폰까지의 거리, 동일한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되는 거지, 두 기지국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지. 5번, 이론적으로 계산된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는 오케이. 요와 같은 내용 어디 나와 있니? 네, 확인해 보시면 마지막 문단,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문단 5문단에 나와 있죠. 주변 환경의 물리적 요건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당연히 맞죠. 확인해 보시면 오차가 발생하는데 5가 되고요. 자, 추론 문제. 어떤 사람이 실내에 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 어렵겠군. 네, 맞죠. 특히 무엇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 했었지. 그래서 뭘 확인한다고? 인접 기지국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는 5가 되고요. 7번, 한 스마트폰의 전파가 세 기지국에서 수신될 경우. 네, 몇 번째 문단이죠? 네,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두 기지국에서 수신된 경우보다 위치 추정 범위가 줄어들겠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네, 자,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 보면 세 번째 문단이 아니라 몇 번째 문단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 이론적으로 기지국이 3개인 경우 각 기지국에 수신된 스마트폰 전파의 비율들과 그에 대응하는 각 기지국과의 상대적 거리는 딱 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럼 그 점이 뭐가 된다? 스마트폰의 정확한 위치가 된다고 나왔었지. 그럼 상대적으로 두 개, 거기 그림 1과 그림 2를 참고해 보시면 어때? 위치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5가 되고요. 8번, 기지국의 수를 충분히 늘리면 실내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겠군. 일정 범위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고요. 그 다음 9번, 전파가 전달되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인접 기지국보다 전파 세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위치 추정이 가능하겠군이라 나와 있었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었죠. 이걸 뭐 한대? 통제한대. 몇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5가 되고요. 10번, 전파의 세기를 반복해서 측정하면 위치를 추정한다면 오차의 범위를 줄일 수 있겠군이라 나와 있었죠. 자, 요 내용 지문 속에 나와 있나요? 이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섯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봤습니다.